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목 분석 두산 밥캣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업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 밥캣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농업, 조경용, 소형 건설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컴팩 이퀴먼트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소형 건설기계, 이 부분이 약 77.9%입니다. 그리고 지게차 등 산업용 차량을 약 16.9%, 그리고 포터블 파워가 약 5.2%입니다. 관련 제품들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농협 조경용 장비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21년, 22년 소폭 올랐죠? 근데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원재료 가격은 2023 1분기 봐서는 가격이 좀 내려간 게 보이죠. 그렇죠? 가격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현대 인프라코어 등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직접 판매 방식, 대리점 방식, 그 다음에 판매 딜러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대부분은 이제 전문 판매 딜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온라인 시대에 전통 딜러망, 이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통 딜러들이 업계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직접 판매 방식은 정부나 군대, 대기업 등에는 직접 판매 방식을,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판매 대리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익 자본입니다. 두산밥캣은 2014년 이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출은 약 3, 4조 원대 나왔고요. 근데 2021년도에 5조 8천억이 나왔고, 작년에는 8조 6천억까지 아주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는 약 9조 6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만큼 높은 성장보다는 그냥 올해는 한 12%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2014년부터 20년까지는 약 3, 4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21년에 5,900억이 나왔고, 작년에는 무려 1조 원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 원화 환산 금액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약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약 14%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고성장에 비해서는 올해 성장은 조금 미미하다는 게 결론이고요.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근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2조 4천억에 영업이익이 3,696억, 그 다음에 분기순이익이 2,07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91%, 순이익은 106%가 늘어나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이 회사는 현금 1조 466억, 유동자산 3조 6천억,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6조 3,600억입니다. 부채는 4조 6천억이고 자기자본은 5조 3천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두산그룹이 예전에 부채 비율 때문에 굉장히 쳐다보지 않던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86%면 비교적 양호한 것 같고요. PBR은 1.0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하고 지금 시가총액하고 거의 같습니다. 2020그러니까 PER 계산해보면 일단 2022년 당기순이익은 6,400억 작년에, 그리고 올해 예상은 약 7,800억인데요. 그러면은 올해 예상치 기준으로 는 PER은 6.8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은 현재 주가 수준 비싸지 않다. 그리고 2분기는 매출액 2조 5천억에 약 영업이익 3,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2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매출은 약 15%, 영업이익은 약 5%,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 수준입니다. 3년 평균 배당금은 약 850원이고요. 합쳐서 평균으로 1.59% 나오고요. 2022년 거만 작년에만 1,350원만 보면 약 2.5% 정도 됩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53,400원이고요. 저도 이거 맨날 3만원대만 보다가 5만원대 보니까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은 5조 3,500억입니다. 외국인 지분은 35%가 되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27,600원 최저가로 해서 약 90%, 93%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1 이평선 타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11월 30일, 그 다음에 이 3월 8일 두 건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보시면 개파락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블록딜로 하면서 가격을 할인해서 매각을 하면서 이 물량이 나왔고요. 이건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증권사 보유 물량, PRS 물량이 처분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3월 8일 날 마저 다 처분이 돼서 오버행 이슈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 PRS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언급이 됐고요. 보시니까 두산밥캐 PRS 계약 종료, 증권사는 정상금도 챙긴다. 그 다음에 증권사 2천억 규모의 차익 실현, 두산밥캐는 14% 급락.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 30일 날 나온 거고, 요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쪽 순서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오버행이 있었던 물량들 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두산엔진 2018년인가 두산엔진 매각 당시에 보유 지분 10%를 증권사에 PRS 계약으로 매각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주가가 할인이 덜 되면서 두산그룹이 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물량을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증권사나 아니면 두산밥캐 입장에서 모두 엑시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오버행 이슈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입니다. 2020년 3월 13,05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식이 이만큼 떨어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거의 몇 배입니까? 한 4배, 5배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도 보여드렸지만 뭐 다 올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내리막길을 걷다가 3만원대에서 진정하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3조 원 규모의 자산 매각이 있었다고 하고요. 9주 정도 빡시게 했다고 합니다. 동대문 두산타워도 팔고 두산인프라코어도 팔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실적 개선에 따라서 고점이 될지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수급입니다. 외국인 보면 외국인 꾸준히 샀고 기관들은 꾸준히 팔았습니다. 네, 보시면 계단식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꾸준히 주식을 팔았다기보다는 요 물량 턴 게 많죠. 총 한 1,000만 주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983만 주인가? 그리고 일부는 외국인들이 받아갔습니다. 숫자로 보면 최근 1년간 외국인이 약 1,060만 주 순매수고요. 기관은 930만 주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물량 정도 정리하면 대충 맞죠? 그리고 2023년만 봐도 외국인이 약 590만 주 순매수, 기관은 약 410만 주 순매도. 그래서 실적으로 기관들도 아까 그 오버행 이슈 물량 정리한 거 빼고는 그렇게 순수하게 이 회사를 팔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교보증권 4월 27일자 보고서고요. 1분기 실적 좋았다 언급했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은 이제 북미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었고, 특히 비주택 부문 건설 지출이 견조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딜러 재고가 원래 평상시엔 4개월분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2개월분으로 재고도 많지 않아서 매출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이쪽은 더 적극적으로 썼는데요. 빅 서프라이즈 1분기 굉장히 크게 잘 나왔다. 영업이익률은 15.4%. 앞에서 보였지만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11%대였잖아요. 근데 1분기에는 15%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특히 재료비, 운송비, 인플레이션 둔화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미 초호황 언급하기를 미국 인프라 50년 만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고 중국 인프라에 버금가는 투자 아니냐, 그래서 생각이 기대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강조하겠지만 여기서 언급했듯이 일단 미국, 중국이 최근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별도로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서 중복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미국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자원 중요도가 급상승하면서 관련 산업이나 이쪽도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투자 이쪽 증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에 공장 증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해서 어쨌든 관련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한국경제 코리아마켓에서 나온 얘기고,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 72,500원, 그리고 북미 시장 호조, 그 다음에 앞에서 기관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 이제 기관 수급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기관이 또 들어올 경우에 수급에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타임즈 뉴스고요. 채권 진단 관리 졸업 1년 만에 두산그룹 부활했다. 그래서 최근 두산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또 신사업 두산 테스나나 반도체 쪽 이쪽도 있고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프라임 경제에서는 산업 차량, 지게차죠. 경쟁구도 변화에 수혜를 받고 있다. 내용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 경쟁사가 도요다가 있는데 도요다가 미국 규제 미충족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두산바켓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K건설기계, 네옴시티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대형 건설사, 대형 회사들 있잖아요. 수혜를 보는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바켓은 2007년도에 두산그룹으로 인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면서 실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산업차량 인수권이 있었고요. 최대 주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51.05%입니다. 예전 두산중공업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두산이고요. 지주회사. 그리고 지주회사 두산의 최대 주주는 박정원 씨입니다. 이 박정원 회장님은 지금 두산그룹의 장손이라고 합니다. 두산그룹은 저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보니까 창업자가 박주병, 이제 지금 현 회장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인 박용곤, 그 다음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박용호,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3세 박정원 씨가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두산바켓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농업, 조경용, 소형 건설기계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국 내 매출이 급증했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적은 급격히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 오버헤잉 이슈 주식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 내 투자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 투자 등 투자 기회가 있고요. 전기차, 재생에너지 공장 증설 등 투자 증가 등 호재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시장 컨센서스로 보니까 2023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 그다음에 2분기에도 전년 대비 5% 정도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처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이어지면 주가도 그에 상응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